두 분을 모셔놓고 보니까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저만의 느낌일까요, 신인규 대표님? 보니까요. 신 대표님이 논란의 중심. 아니 뭐 저는 뭐 논란을 만들 생각도 없고 저는 뭐 만들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네. 뭐 최근에 뭐 하도 그 시사 프로에서 많은 분들이 그 유시민 전 장관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ABC 분류가 자꾸 이렇게 좀 논쟁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뭐 그래서 제가 뭐 덩달아 이렇게 좀 끌어당겨진 거 아닌가. 아니 우리 신인규 대표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요인들을 자기 방송에서건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을 붙이는 부분들은 약간 격가지 같은 데서 불이 붙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뭐 본질을 보려면 이제 손가락보다는 달을 봐야 되는 것인데 조금 더 지연 말단적으로 논쟁이 흐르는 거 내지는 네. 그 어떤 뭐 분류법에 대한 뭐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현실 정치를 논하는 과정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도대체 이런 정치적인 뭐 공방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내지는 이런 논쟁들이 좀 더 건설적으로 간다면 어떤 노선과 방향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차제에 뭐 네, 그런 우리 생각을 좀 신인규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은소님이 하원기님도 저격당함 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실명 토크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네. 우리 하원기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실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지방에 있다가 이제 요새 험지 지원을 하느라고 보통 주중에 영남에 있습니다. 아 주중에 영남에 체류하면서 네, 월목 정도 이렇게 방송한다고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차 안에서 봤어요. 기차 안에서. 내 그 밑에 있을 때는 정신없어서 못 보고 뭐 좋은 덕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방송 이 위대한 경향신문에서 뭔가 평론을 하려면 팩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그 쇼츠를 가지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아 본인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만든 쇼츠. 네, 그러니까 네.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 쇼츠는 또 압축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방송 탓하는 건 아니고 그 언론에 기고하다 보면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칼럼을 제가 써도 그런 데스크에서 붙이는 거니까. 제목은 붙이기 나름이기 네, 그리고 때문에. 네. 그거는 그리고 편집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뭐 불만 없고 쇼츠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발언하는 쪽에서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 없고 다만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 나오면 맥락을 좀 보충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나왔고요. 공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논쟁을 좀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영상을 좀 다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혹시? 제가 어제 오마이뉴스 칼럼을 하나 기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님께서 방송에 나가서 AS한 내용을 칼럼에 넣어놨어요. 그 뭐 그러더라고요. A는 지지자 유권자 그룹, B는 정치인 그룹인데 마치 A, B 뭐 유권자 그룹을 한 것처럼 내가 오해하게 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칼럼에 넣어놨어요. 그랬군요.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렇게 저거 뭐 비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본인이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실 의도는 이럴 것이다 하고 선회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계속 얘기할 거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영상을 직접 클릭하게 되면은 네. 조회수 1을 올릴까 봐서 그냥 네. 대충 보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69%로 네. 취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저는 계속 앞으로도 고공행진 더 할 걸로 예상을 해왔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정 운영의 방향이 맞고 또 그에 부합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지지하겠다라고 마음을 열고 있는 아주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MBS라고 하는 상당히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역대 최고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80% 가까이 갔던 적이 있기는 한데 네. 그때는 이제 뭐 북미대화라든지 어떤 외생 변수를 가지고서 반사이익을 얻었다라면 이건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낸
자신들의 이익으로 점수가 환원된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 지지율에 너무 놀라시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의 역할만 조금만 더 보강이 된다면은 전 정부의 실력으로 보면요. 한 78%에서 80% 나오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80까지는 갈 수 있다. 네. 90% 앞으로 더 가야 된다고 보고 갈 만한 어떤 역량 그리고 그 정도의 준비가 전 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나올 때마다 네. 저도 그렇고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매번 수치가 경신된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식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씩 전진 상승하는 이유를 우리 하은기 평론가님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제가 뭐 중앙에서는 패널들이 보통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영남에 체류하고 있다 했으니 영남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이 MBS 기준 여론조사표를 보면 대구, 부산 경남도 아니고 대구요. 대구 보면은 경북이 또 대구 네. 경북이 국정 지지율이 긍정이 49가 나오고 음. 부정이 30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25, 국민의힘 27. 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로서는 이 MBS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높거나 비등비등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국정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민주당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 지지율 사이의 갭이 20%가 넘어요. 20% 포인트.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지역에서는 원전 문제라든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안수 사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코스피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어쨌든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신경 쓴다 이런 것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중앙에서 논하는 건 이런 거죠. 이걸 제가 좀 거칠게 요약하면은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민주당은 싫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고 이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혹은 유시민 작가께서는 물론 그 지지층을 가리키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흔들리면 바로 돌 던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대구에서는. 49, 25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잘 못하거나 흔들리면 등 돌리죠, 바로. 지지 철회하죠. 당연히. 그게 국민인 겁니다, 원래. 그러면 제가 대구 경북에 가서 당신들은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지 안 하면서 대통령만 지지하고 있으니까 곧 등 돌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짓인 거예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국정 잘 뒷받침해서 이 49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에 너무 쓸데없는 중앙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 논쟁들을 만들어서 험지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야. 아, 저는 여기에 좀만 이- 살을 이 얘기를 좀 다른 분들은 안 하시던데 음.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아,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저도 여기에 네. 살을 조금만 보태면 저도 대구 경북에서 어쨌든 대학 나오고 또 군 생활을 경북 김천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정서 내지는 또 그때 인연 맺었던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이제 뉴 이재명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유시민 전 작가의 그런 ABC 분류법에 따르더라도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B로 보는 네.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 지금 이 ABC 분류법 같은 것들이 화제가 돼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그럼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 내지는 이재명 정부를 이제 지지하러 더 들어오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지를 못한다고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정부의 확장과 정부의 이런 잘해서 평가받는 부분에 상당한 걸림돌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연동되는 얘기인데요. 결국 B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악구도로 나눠가지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제작진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 이 얘기 하신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합니다. 그게 언론이 어떤 악마화 프레임을 써가지고 흉기로 돌변한 사례이고 그걸 교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나 그 방송을 내보냈던 매블쇼 같은 경우는 전 그것이 알고 싶다와 그게 뭐가 다른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세게 하네. 왜냐하면 이 그룹에 대한 정치인들로 전제하더라도 막 실명도 나오고 정부 인사들 실명 비판 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선에 뛰고 있는 후보의 어떤 그 영상까지 내가지고 그런 악마 프레임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방법론의 차이지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한 것과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런 선악적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새로운 지지층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걸림돌로 작동이 되고 그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악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이런 논란들은 이제 저는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이제는 봉합이 안 되고 했으면 좋겠다. 전 그리고 책임 네. 소재까지는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 좀 필요하다.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제 SBS의 그알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욱의 매불쇼는 조금씩 다르죠. 뭐 그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과는 했는데 뉴스공장은 사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한 거죠. 그알보다.
언론의 비교를 해보면 최소한의 네. 책임 윤리도 안 지키고 있는 거니까. 뭐 매불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 사과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동시에 묶는 거는 이제 공정하지 못한 평가죠. 제일 여기서 언론 윤리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뉴스 공장이죠. 9개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어떤 허위 사실을 말했으면은 다음 날 정정 보도하고 사실 사과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테일하게 따지면 그렇다. 그래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자양분이 돼가지고 영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뭔가 수렴하면서 상향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이런 중앙에서의 쓸데없는 논쟁들이 결국 영남의 열기를 차게 식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마음을 열고 지금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좀 쓸데없는 논란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아니 이재명 정부를 정말 지지하고 싶다가도 내지는 뭐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뭐 응원하는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견은 있겠지만은 그 진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선거 국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그렇죠. 있고 저는 그 새로 들어오는 지지층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뉴 이재명 현상 때문에 다 발생한 일들이에요. 뉴 이재명 현상만 없었다면 뭐 ABC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뉴 이재명 현상을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더 변화시켜서 더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늘릴 것이냐, 캐파를 늘릴 것이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뉴 이재명 현상을 상당히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 요소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이 우리 밥그릇을 뺏으러 오는구나. 절대 그분들은 밥그릇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가 잘 되니까 정부를 응원해주고 싶은 건데 왜 그 지지를 좀 선순환 구조로 만들지 못하느냐. 그게 저는 지금 이런 논란들 좀 쓸데없는 논란을 만드는 사람들의 좀 역량의 한계 내지는 네. 과거 문법에 너무 좀 젖어 있는 거 아닌가. 또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AS에서는 유시민 작가께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정치인이 노동계를 대변할 수도 있고 기업을 대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각각의 대변하는 이유는 이익도 섞여 있고 가치도 섞여 있겠죠. 그죠? 그렇죠. 혼재돼 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각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노선 투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합의해서 더 커지는 게 정치의 본령이잖아요. 누구를 대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변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배척하고 너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나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현상 자체가. 그래서 저는 대구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가 네, 너무- 선거를 마주하는 지금 현상이 네. 네. 그런데 이분들한테 약 그 24% 되는 그 새롭게 그 국정 지지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해서 대구가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이분들한테 너희 왜 25%의 민주당 정통 지지층의 가치에 동의 안 해? 너희는 곧 등 돌릴 거야. 그래 저런 사람들은 대변하면 안 돼. 이래 버리면 대구는 뭐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된다는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선거를 앞두고서는 더 말조심을 하자라는 게 두 분의 말씀인데 그 두 분의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앵그리베어님, 아름다운 그녀님, 해피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김진남님 같은 경우에는 힘차게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재차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전국 그 지표조사 보다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긍정 평가가 네. 69%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이게 보니까 수도권하고 진배가 없어요. 서울도 67%, 네. 인정역이 69%인데 부울경이 69%.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이제 그 전국이 이재명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 노선에 전 국민적 통합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대통령께서도 한번 그 외교 현장 많이 나가실 때 대한민국 국력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가 국력 키우려면은 뭐 헬스장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만큼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느냐 이게 이제 국력의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너무 고무적이고 참 기분이 좋고 이제 남은 과제는 그겁니다. 이번에 MBS 표 보시면요. PK가 이제는 수도권화 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과제가 TK에서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의
상승. 도약. 그러려면 네. ABC 같은 논쟁을 치워버려야 되는 그렇죠. 건데 걷어차야 됩니다. 걷어차야 네. 되고 정말 그거는 저 관뚜껑에다가 박아놓고 뚜껑의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20대 지지율입니다. 20대와 30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토 여론은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주류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ABC 논쟁, 이념적이고 진영적이고 기득권 고착화된 움직임을 보면서 거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세대들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더 받는 그 확장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가고자 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저는 더 큰 이제 힘을 보태야 되고 그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 지지율이 꿈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TK와 네. 20대 30대에서 10%씩만 다 복귀되면 그렇죠. 80%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꿈의 지지율이 멀지 않고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최근에 제가 뉴 이재명과 이 ABC 논쟁을 일으킨 분들한테 제가 이거는 너무 유감인 것이 아니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중앙정부와의 협력, 여당 프리미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대구 가서도 대구시장 뽑아주세요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중앙정부와 호흡 맞춰서 대구에다가 예산 폭탄을 내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면은 야 너 친명파네? 너 나중에 돌 던질 거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놓으니까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니, 하면 욕먹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맞나? 이재명 대통령 잘한 거 이걸 더 우리가 알리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저는 그런 선거 프레임과 캠페인을 해야지만 민주당에 더 유리하고 정부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하원평론 같은 경우에는 영남 지역에 상주하면서 선거를 돕고 있으니까 아마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분위기도 뭔가 체감을 좀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본 유권자들은 좀 어떤 느낌을 민주당에 대해 피력합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대구로 예를 들면 뭐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좋게 얘기했을 때 제일 좋게 했을 때 문장을 하나 뽑아 보자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야당이라도 그러니까 지자체라도 야당이 네. 가져가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그걸 유권자들이 들으면 어떻게 듣냐면 니네들 소위 개판 치는 걸 우리가 왜 4년 동안 참아야 되냐가 돼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은 언제 통하는 얘기냐면 총선 때. 그러니까 행정부를 우리가 견제해야 되니 국민의힘의 보수가 조금 몰아주세요. 그런데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은 행정부나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중앙이랑 협조해가지고 예산 받아야 되고 정책 지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왜 타운홀 미팅하면서 막 그 지역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출신 광역단체장이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쩔쩔매잖아요. 쩔쩔매잖아요. 맞아. 예. 그런데 이진숙 같은 사람이 대구 가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싸우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 생각하냐, 그 시민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4년 내내 대통령이랑 각 세워가지고 예산 한 푼 못 가져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네, 때는 적어도 네. 당연히 총선이면 그래 너네가 의석 더 가져가서 그래 시비도 걸고 싸움도 걸고 그래 대여투쟁해라. 근데 그거랑 대구 발전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그러니까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논쟁이 한창이고 네. 그 중에서 보면은 강원 그다음에 전북 특별법이 된 다음에 네. 부산 특별법도 2년 동안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가 네. 전재수 의원이 직접 민주당 여당 대표인 집권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를 만나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즉시 해결하겠다 이런 해법이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유권자들도 야 집권 여당이 이렇게 수권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효과가 있겠구나 효험이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왜 반정부 투쟁을 합니까? 그건 국민들과 싸우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국민의힘 얘기가 사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요즘에는 와닿지는 않아요. 어차피 뭘 해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정부 여당 얘기를 아까 제가 짧게 했었는데 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뭐 과유불급, 그러니까 지나치는 건 우리가 늘 경계는 해야 됩니다만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면서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려고 해도 기회조차를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럴 거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와는 다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이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흐름 위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신년 기자회견도 지방주도 성장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어떻게 보면 철학적 대전환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서울에다가 떡공장을 짓고 부스러기만을 지방에 내려보냈다면 이제는
떡 공장 자체를 지방에 옮겨가지고 옮기겠다는 거죠. 떡을 그냥 네. 지방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기회다원주의 모델을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중앙에서 잘해야 지방에서도 지지를 해준다니까요. 아니 제 말이 이거는 아니 틀린 게 100번 아닙니다. 지나간 정말. 말씀이긴 해요. 다 연관돼 있어요 이게. 앵커께서 하신 질문으로 돌아가서 좀 체감될 수 있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몇 달 전에 누리호 발사 성공했는데 그거 최초로 민간에서 한 겁니다. 아 민간에서 한 민간에서 거예요? 예. 옮겨가서 한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음. 우주항공청에서. 근데 그게 전 세계적 흐름이에요. 나사가 하던 걸 이제 스페이스X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발 맞춰가는 거고 그 우주항공 관련해서 제일 그 자원이 집약돼 있는 데가 경남입니다. 경남. 우주항공청이라는 공기관이 있죠. 카이라고 해서 그 사천에 있지 않나요? 예, 그거는? 네. 그리고 항공우주라는 공기업 성격이에요. 지분구조상 공기업 성격인 기업이 경남에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남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항공우주연만 이제 그 대전에 있고 이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께서 뭐 대한민국을 뭐 5대 우주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남에 사실 자원 넣어서 집약적으로. 네. 어차피 자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경남을 뭐 다시 수복해 온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우주항공 특성화학교 하나 만들자. 포스텍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포스텍 포항에 있지만 우수한 인재 갑니다. 지방에서도.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인재들을 우주항공청에 보내고 카이에도 보내고 뭐 민간 기업에 있으면 에어로스페이스에 가고 그러면 우리도 나사처럼 이렇게 산학연 클러스터가 돼버리는 거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 우주항공 수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지방에 가면. 실제로 가면 지역에서는 네. 웅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학교도 만들어지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서 ABC 이래버리면 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ABC 다 때문에 무너져요, 보니까. 네. 그거는 그 실제 국민의 삶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론가들이 임의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런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토론들, 정부 여당의 집약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던 것 네.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부울경 선거가 이번에 할만하다고 하는 것은 네.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래요. 부산에 지금 전재수 후보의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이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의 네.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또 의원이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의 면면을 보고도 뭔가 영남 지역에서 좋은 평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정부에서도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사실 영남에서 선거할 때 뭐 대통령과 함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원래도 원래 약간 중도적 색채를 띠려고 해요. 근데 지금 영남 선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요. 그게 통하는구나. 이제는 선거에서 영남 선거에서도 경남의 선거 나오면 김경수 지사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아마 그 슬로건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재명과 함께 김경수와 함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사실 영남에서는 뭐 보수 성향이 강하니까 예전에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네. 지방선거에서는 그냥 그게 최대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는 걸 이제 중앙에서도 좀 알고 지원해 주면 좋다 이렇게 제가 호소드리는 거죠. 좀만 살을 붙이자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차의 그 실적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코스피 5천으로도 그냥 설명 끝난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뭐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그건 뭐 그 중동 그 정세 때문에 그런 것이고 코스피 5천을 5년이 아니라 그냥 한 6개월 만에 그냥 달성한 이 정부의 실력과 또 부동산 정책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 전략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뭐 고용 유연성 얘기라든지 내지는 보수에서 좋아하는 성장 담론이라든지 이걸 이미 대통령께서 이미 펼쳐 보이셨고 거기다가 이건 뭐 좀 변두리 얘기지만 대통령님 고향이 또 경북 안동이에요. 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냐고요. 거기다가 대구 경북이나 부산 PK나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뒷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약간 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책 얘기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좋기 때문에 좀 축구로 치면은 헛스윙, 헛발질 요런 건 좀 안 하면 된다라는 제발. 얘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재명 정부 늘 올 때마다 제발 민주당에서
이거 합당을 왜 던지냐? 그렇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합의안 됐는데 왜 또 정부 그렇죠. 때리냐? 늘 공격이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돌을 던지니까 그거 막다가 여기 ABC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안 해도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영남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선거기 때문에 전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정말 선거 치르기가 너무 신바람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네. 환경이다.